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 바로 장마철 건강관리입니다. 보내주신 그 장마철 질병 PDF 자료 보면서 왜 유독 장마철만 되면 몸이 무겁고 또 여기저기 쑤시는지,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만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마철은 한의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습기가 아주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아, 습기요? 네, 이 습이라는 기운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질병에 특히 좀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건강하게 장마철 나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만 탁 짚어드릴게요. 아우 진짜 장마철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다 그 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습이에요, 습. 이 습기가 뭐랄까 몸 안의 기를 약간 진흙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흙탕이요? 네, 그러니까 기운이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소화 기능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키죠. 그래서 크게 보면 소화기, 피부, 그리고 호흡기 이 세 군데에서 문제가 잘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제일 흔한 거, 소화기 문제,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거. 이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요, 이제 외부의 덥고 습한 기운, 이게 습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요. 습열? 네, 혹은 장마철 그 환경 자체가 원래 소화나 수분 대사를 담당하는 비위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료 보니까 증상으로 설사, 복통 이런 거 말고도 그 혀에 누렇거나 하얀 막태라고 하죠. 그게 두껍게 끼는 것도 중요한 신호라고 돼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딱 몸 안에 습기랑 열이 쌓였다는 증거거든요. 아하. 네, 마치 속에서 김이 서려서 혀에 나타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그 습열을 좀 내려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갈근 황금 항련탕 같은 처방이 그런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소화기뿐만 아니라 피부도 진짜 문제잖아요. 끈적거리고 가렵고 무좀 습진, 아토피 심해지는 분들도 많고요. 이것도 역시 습기랑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이것도 몸 안의 습기랑 열이 피부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게 때로는 아래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걸 습열 하주라고 하고요. 아니면 피 속의 열, 혈열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결합하거나 외부의 바람, 습기, 이걸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가렵고 붉어지고 물집 생기고 심하면 진물 나고 만성화되면 피부가 진짜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 이런 피부 문제는 그럼 어떻게 다스리나요? 주로 이제 피부에 열을 내리고 습기를 좀 말리는 그런 약재들을 쓰죠. 예를 들어서 가려움이나 염증에는 소풍산 같은 처방을 쓰고요. 특히 하체 쪽 문제에는 용담사과탕 같은 처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호흡기 질환. 장마철 감기는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기침 가래가 심한 걸까요? 아, 그것도 습기 때문인데요. 습한 공기가 폐가 원래 해야 하는 기능, 그러니까 맑은 기운 받아들이고 탁한 기운 내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선발 숙강이라고 하는데 이걸 방해해요. 아, 폐 기능 자체를요? 네, 그래서 폐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이걸 폐기혈학이라고 하고요.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여서 담이라는 끈적한 노폐물로 변해요. 이게 폐를 막기도 하고요. 이걸 담습조폐라고 합니다. 담. 네, 그래서 기침이 잦고 가래도 막 끈적하게 나오고 그러는 거죠. 아, 폐 기능 자체가 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군요. 기운 없을 때 걸리는 장마철 감기에는 삼소음이라는 처방이 언급되어 있네요. 자료에. 네, 맞습니다. 몸이 좀 허약할 때 습기가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기운은 보충해주면서 감기 증상을 다스리는 처방이고요. 만약에 그 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진탕 같이 습담을 직접 제거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처방을 쓰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질병들을 그냥 아유 장마철이니까 하고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되겠는데요? 절대 안 되죠.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탈수로 올 수 있고요. 만성 장염으로 가기도 하고 심하면 폐혈증 위험까지 있어요. 어휴. 피부 질환도 2차 감염이나 색소 침착, 흉터 남길 수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아토피는 이거 방치하면 비염이나 천식으로 이어지는 그 무서운 아토피 행진이라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행진. 네, 호흡기 질환도 만성 기관디염이나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관리해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장마철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역시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첫째는 환경 관리예요. 실내 습도, 이거 50에서 60%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50에서 60%요? 네, 제습기나 에어컨 제습 기능 쓰시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곰팡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특히 발은 항상 좀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무좀 예방이에요. 아, 발건조. 중요하죠.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몸에 습기를 좀 빼주는 율무, 팥, 녹두 이런 곡류 좋고요. 또 소화기를 좀 따뜻하게 하는 생강이나 마늘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반대로 찬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그리고 소화 잘 안 되는 유제품이나 밀가루 음식 이런 건 습기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음식은 꼭 익혀 드시고 물은 끓여 드시는 게 안전하죠.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는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너무 덥고 습하다고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땀을 적당히 흘리는 실내 운동, 요가 같은 거 도움이 됩니다. 아, 운동이요? 네. 그리고 너무 지치지 않게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반신욕하는 거. 이것도 혈액순환 돕고 습기 제거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아, 반신욕 좋죠. 오늘 쭉 얘기 나눠보니까 장마철 건강의 핵심 열쇠는 결국 습기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여기에 달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치미병이요? 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요. 장마철 오기 전부터 미리 내 몸 상태를 좀 점검하고 이 습기에 대비해서 면역력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장마철을 잘 넘기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1년 전체 건강관리에 혹시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관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